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태 박영수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들어본 적 있죠. 그 금융 앱을 사용할 때 이제 마이데이터 가입하는 등 이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금융 쪽에서는 마이데이터 시행이 가장 빨리 운영되고 있었죠. 네. 근데 오늘은 뭐 금융 쪽 마이데이터 얘기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 2에 따라 뭐 전 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좀 어떤 개념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부터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데이터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어쨌든 마이데이터는 영어로 하면 마이 데이터니까 그쵸? 나의 데이터,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리 행사를 말한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의해서는 그 마이데이터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지금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도 있고, 이제 저희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는 용어 이제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네. 두 개가 뭐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아까 나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에 나의 데이터가 있는데 또한 B라는 기업에서 나의 데이터가 있으면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업으로 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으로 해서 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고 그냥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의의 개념으로 봐서 이제 마이데이터는 이제 법적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의미가 이제 마이데이터로 보면 되고, 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법에서도 이제 전송 요구권, 뭐 이제 전자정보법 여기서는 이제 또 제공 요구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포괄하는 단어가 마이데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될까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뭐 앱에서나 다양하게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긴 한데 산업계에서는 실제 법적 용어로는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를 쓰기는 않고 그죠. 이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 그래서 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결국은 이제 나의 정보를 내 어떤 권리에 의해서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이 내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정책 추진 방향을 보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거를 의미하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에서는 이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 마이데이터라 그래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 분야와 공공 분야 이외의 산업 분야가 많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 분야도 있고 의료 분야도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어떤 마이데이터라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그거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35조 2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 그래서 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전 분야 마이데이터라 그래서 지금은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 분야와 공공 분야의 마이데이터 이외에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있는 마이데이터는 우리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이제 전송 그렇죠. 요구권이 있었고, 이제 전자정보법에 따라 공공 이제 제공 요구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별법 외에 아우르는 일반법이 없었는데, 보호법에 이제 전송 요구권이 들어오면서 그것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일반법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현재, 그러니까 2025년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가 통신 분야, 그 다음에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는 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는 올해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분야가 확대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좀 일반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해봅니다. 네. 올해 그러면은 마이데이터 관련한 이제 35조의 2, 35조의 3이 시행이 됐고, 이제 그러면은 현재는 어느 정도 왔는지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금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오늘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거긴 한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어떤 방법과 절차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약간 이제 입문이니까, 개념적인 설명이니까, 현 시점 2025년 지금 현 시점에서는 통신 분야와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통신 분야에서도 우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해보겠다라는 이제 기업이 나오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도 우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라 그래서 이게 지정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또 뒤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통신 분야,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기반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에너지 분야는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좀 나름대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발표 자료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10대 중점 21개 분야별로 해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확산시키겠다는 이제 계획도 발표했었고요. 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전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10대 중점 분야, 지금 이제 통신 의료만 있지만 그 외에 노동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가 활동 분야도 있을 것이고, 유통 분야도 있겠죠. 이런 분야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좀 일반화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또 신규 산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마이데이터 개념에 대한, 그러니까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문구를 이제 보시게 되면, 마이데이터가 어디로부터 받아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꼭 확인해 보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겠습니다라는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블랙박스 5군데 박영수였습니다.